기억은 나냐? 지난 시간에 기관까지 간 거. 그지? 잘 봐봐. 기관계의 통합작용이 내신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다. 이건 빠삭하게 해라. 이쪽에 시험 문제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여자한테 숙제를 줄 때는 좀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이건 책 보고 풀어도 괜찮아. 알았어? 그리고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잘 체크만 해놔. 알았죠? 우리 처음에 이거 배웠죠? 세포. 생명현상으로 세포는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지? 구조적, 기능적, 단위. 맞죠? 이때 바이러스는 세포야 아니야? 아니다. 유생물. 그치?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뭐가 없어서? 싸가지가 없어? 효소가 없어. 효소가. 그렇지? 그 얘기야. 지금 얘기가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거든. 알겠어요? 식물 같은 경우는 표피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지. 결합 조직에 해당돼. 그치? 뭐 신경 조직 이런 조직으로 바뀌거든. 자세만 안 나오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인간은 이렇게 바뀌어. 기관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지금 여기를 배우잖아. 기관 계를 배웠고 지난 시간에 이거 배운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을 묻기도 해. 알았어? 소화기에 해당되는 기관이 뭐뭐 있나 얘기해봐. 아는 대로. 입, 식도. 건너뛸 거야? 위. 그 다음에 소장, 대장, 항문. 니네가 많이 틀리는 거야. 항문, 배 설계 이래서 다 틀려야 돼. 거기 소화 기관이야. 하나 또 있어. 간. 이거 많이 틀려, 니네가. 간도 소화기관이야. 이자. 췌장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그것도 소화기관이다. 알겠냐? 자기가 틀릴만한 거 기억해. 뭐뭐? 항문. 그치? 그 다음에 간. 알았어? 꼭 명심해라. 그거 틀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알았냐? 소화계는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효소가 기관마다 계속 분비가 되는데 그 분비선이 외분비선이라고 있어. 기억나냐? 우리 땀, 눈물, 콧물 이런 것처럼 외분비선. 왜? 우리 소화기관 안쪽이라고 하지. 거기도 우리 몸에는 바깥이다. 알겠지? 명심해. 침을 뱉잖아. 이거 소화액이잖아. 그것처럼 안에서 위액이나 장액도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안에 소화기관에서 피가 나오면 출혈이라고 해. 알았지? 그렇게 해서 기관을 배웠고 각 기관에서 소화를 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불렀는데 그럼 이 이화작용 소화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ATP로 합성을 못해. 알겠지? 그냥 발생하는 열일 뿐. 밥 먹으면 몸 따뜻해지는 거 맞아. 그치? 그런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단백질. 단백질은 여기서 소화 안 되죠. 여기 내려가야 되죠. 폴리페타이드. 그죠? 들어가고. 펩티데이스. 마지막에 아미노산. 맞죠? 디펩타이드하고 아미노산을 분리돼서 장에서 융플로 들어갑니다. 다시. 탄수화물은 들어가자마자 덱스트린이나 엿당으로. 엿당까지 끊어지잖아요. 그럼 단맛을 느껴요. 여학생들은 밥 먹을 때 단맛 느껴봤죠. 물론 남학생들은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단맛이 없죠. 그죠? 빵 먹어야 아이고 달다 이러지. 뭐 여자들은 밥 꼭꼭 씹어 먹으면 입에서 단맛이 나. 알았습니까? 그리고 위를 통과할 때는 소화를 안 됩니다. 그죠? 요 조건이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소화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단백질만 소화되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왔을 때? 소장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뭐 다시 막 마시는 남자 학생들을 위해서 아밀레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말테이스, 그레이스, 락테이스 이런 애들이 나와. 여러분 효소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끝에 신이나 이스로 끝나면 효소예요. 신이나 이스. 신은 단백질 분해 요소들이 신이 많아요. 펩신, 트립신 이런 것처럼. 나머지 요소는 다 이스로 끝나요. 알겠어요? 라이페이스, 그죠? 아밀레이스, 펩티데이스, 말테이스. 이해 갔어요? 그런 것들이 다 효소의 특징입니다.
지방은 어디까지 가야? 소장까지 가야죠. 그래서 누구? 라이페이스가. 라이페이스,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트립신 이런 것들이 분비되는 데가 어디라고? 췌장이에요. 췌장. 그게 이자입니다. 3대 영양소. 알았지? 그 다음에요.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와주는 애가 있어요. 누굽니까? 혹시 알아요? 쓸개즙. 그 쓸개즙을 분비하는 곳이 어디냐? 쓸개 만드는 곳이 간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간에서 쓸개즙이 만들어져서 간에 붙어서 쓸개 붙은 이런 톡당 있죠. 간 바로 밑에 쓸개가 있어요. 거기로 분비되는 거죠. 혹시 위내시경 받아본 사람? 장내시경. 위내시경을 받아보면요. 식도를 이렇게 들어가는 화면을 보여줘요. 의사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라 이거죠. 부 연분홍색 그런 뭐가 들어가요. 화면이 막. 저 같은 경우는 막 누런 게 있더라고요. 얼핏 보면 항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진상을 찍을 때, 아, 이게 담즙이야. 담즙, 그러니까 쓸개즙이 분비가 많다. 그분하고 나하고 통하죠. 서로 아는 게 많으니까 막 얘기가, 아, 그럼 담즙 분비가 많으면, 아, 그 지방이 뭐 분비가 많으면 속이 좀 거북하고 그러고, 설사도 많이 나고, 장에 대한 어떤 트러블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 밑으로도 넣었죠, 저는. 이거는 마취를 안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이건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안 해봤죠, 여러분들? 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싹 여기가. 그리고 뭐 푹 자는 게 아니라요. 잠깐 그 선잠 자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깨요. 근데 선생님은 술을 거의 안 마시기 때문에 모르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요, 술 깨는 느낌이 온대요. 그 간호사한테 막 팁 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이리와! 하고 손 주고 막 이런데요. 술이 깨는 상태니까. 정신이 몽롱하더라고. 의사한테 갔더니 장으로 이제 들어간 모양을 보여주는데, 꺼멍이 있는 거야. 네모난 거야. 잠깐, 이거 뭡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제가 눈타가 상처를 해서 붙인 거 이렇게. 어떻게요? 스스로 실토를 하는데 괜찮다. 그 흔한 용종도 없더라고. 조그만 용종 떼잖아요. 그럼 그 실비에서 몇십만 원 넣은 거 하나다. 용돈이 필요하면 꼭 가서 받으세요. 알겠어요? 부모님이 걸어놨을 거야. 용종 같은 거 나오면 돈 나오더라고.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진짜 중요한 너희들이 시험에 나오는 건요, 이 영양소가 흡수되는 과정입니다. 알았어요? 지난 시간에 영양소 흡수 과정에서 딱 멈추고 끝난 건 융털에서 암주관으로 흡수된 거, 융털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거 기억납니까? 수모지향 기억나요? 수용성은 모세혈관, 지용성은 암주관 기억나요? 그래서 수용성은 아포, 아미노산, 포도당. 알았어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 B, C. BC 카드. 카드 많이 쓰면 아프죠. 아포 BC. 이렇게 또 꼭 기억하세요. 그 지용성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알았어요? 특히 지방들은 분해되는 과정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걸 지방이라고 해요. 이 꺾어지는 거 지렁이 모양이고, 그죠? 이런 걸 사슬이라고 하는데, 여기 꺾어지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탄소가 있는 거예요. 탄소. 긴 탄소 사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라이페이스하고 쓸개즙이 나와서 이게 유화장, 지방에 유화를 돋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말이죠. 지방 유화가 뭔지 모르겠죠. 그냥 외우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방 유화는 이런 말이에요. 계면, 뭘 것 같아요? 경계면. 물하고 기름은 섞여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경계가 생기잖아요? 쓸개즙을 넣으면 얘가 섞여요. 이러면 딱 좋은 게 뭘까요? 빨래하기 좋겠죠? 중성세제가 계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주변에도 계면활성제 되게 많아요. 자기 혹시 마요네즈 만들어 본 사람? 처먹어 본 사람? 네, 다들겠죠? 마요네즈를 만들 때 계란 노른자 있죠? 걔를 풀면 기름하고 그 흰자하고 잘 섞여요. 노른자가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거죠. 노른자. 알았어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방이 덩어리가 되니까 니들 먹을 때 고기 먹을 때도 그죠? 남학생들 다 이 남학생들 얘기해요. 꿀떡꿀떡 상키잖아 얘들은.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이 막 붙어서 들어가면 그 단백질만 먼저 분해되고 덩어리가 그냥 내려갑니다. 그럼 쓸개즙이 와서 얘를 잘게 부숴줘요. 그러니까 쓸개즙만 있으면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라이페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쓸개즙만 있으면 분해 안 됩니다. 진짜 역할은 누구라고? 효소인 라이페이스예요. 얘들은 촉매기 때문에 얘들 하나가 시간만 오래 걸려서 그렇지 모든 지방을 소화시킬 수 있어. 시간만 충분하다는 얘기죠. 자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화효소는 그렇게 많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쓸개즙만 있으면 소화가 안 되지만 라이페이스까지 같이 있으면 소화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도와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위의 염산이에요. 염산은 위가 산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배웠죠? pH가 낮은 게 산성도 높은 거예요. 2.5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살균 효과도 있고 그렇지만 더 좋은 건 실제로 펩신이 위 세포에서 나오잖아요. 외분비선으로. 근데 펩신 자체가 뭐를 분해하는 요소예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나오는 그 주 세포 간이 다 단백질이란 말이야? 걔를 녹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가 활성화되지 않은 형태로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활성화되지 않은 형태가 펩시노겐이라고 해요. 펩시노겐. 그럼 염산을 만나면 걔가 펩신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염산하고 쓸개즙.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췌장, 이제에서 나오는 것 중에 라이페이스,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트립신 말고도 여러분 위에 있던 음식물이 갑자기 12장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겠죠? 굉장히 강한 산이 pH 8짜리 소장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고구마를 찌고 있는데 열심히 그죠? 편하게 고구마를 찌는데 누가 옆에서 와! 하고 놀래켜봐요. 그럼 항문이 딱 닫혀요. 고구마가 끊어집니다. 그럼 똑같아요. 음식물이 위에 있는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마음 편해지고 거기 관략근이 있는 거죠. 유문부라는 관략근이 있는데 걔가 싹 열려가지고 음식물이 딱 나가면 12지장이 제일 먼저 얘를 맞이하거든. 깜짝 놀라는 거죠. pH가 낮으니까 하면서 딱 닫혀요. 그래서 고구마가 그만 넘어가요. 소화 다 되고 이제 얘를 중화 다 시키면 다시 열려요. 관략근이. 그러다 또 넘어오면 깜짝 놀라서 또 닫고 천천히 소화되는 거예요. 천천히. 알겠어요? 그 중화시키는 게 탄산수소 나트륨인데 그것도 라이페이스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화를 돕는 거 TMI야. 효소는 아니지만 소화를 돕는 물질이 염산,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그 다음에 쓸개즙, 이런 애들이에요. 얘는 어디에서? 위에서 누구를? 펩시노겐을 뭘로?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줘요. 그 다음 살균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몸 밖에서 세균을 죽으면 살균이라고 하고요. 몸 안에서 죽이면 식균이라고 그래요. 그럼 백혈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중화시키는 작용. 소장 내에 pH를 8을 맞춰주는 중화시키는 작용. 위에서 나온 음식물. 쓸개즙은 지방 유화 작용. 지방을 소화 잘 되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애를 뭐라고 그랬어요? 모노 글리세리드. 이런 것들을 지방산. 산성의 산성 pH 5.0이에요. 그래도 알겠죠? 이렇게 분해하는 게 소장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나 지방산은 암주간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다시 결합해. 지방으로. 그래서 몸으로 돈단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피하 조직에 체지방이 많이 쌓여. 이런 얘들이 쌓이는 거야. 그 다음에 비타민 A, D, E, K. 이런 애들이 암주간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 여러분, 거기 밑에 호흡이 있었죠. 호흡. 그죠? 자, 두 번째 호흡계예요. 호흡계. 여기 호흡계는 세포호흡은 빠집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물질에 대해서 배웠죠?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호흡. 미토콘드리아. 그죠? 미토콘드리아. 거기서 일어나요. 거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동화가 일어나요. 이화가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명심하세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없는 부분이 우리 몸에 어디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없습니다.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명심하세요. 그 폐그림 그려놓고 여기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안 일어나면 죽은 거야, 걔는. 자, 호흡계는 뭐냐면 우리가 외호흡과 그 다음에 내 호흡으로 나눌 겁니다. 외호흡은 누구냐면 보통 모세혈관하고요. 페포 이 관계예요. 자, 모세혈관에서 페포로 가면 얘고요. 페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면 얘. 그러니까 우리가 몸 이게 아니고요. 밖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혈액으로 들어오는 O2가 내 호흡은 몸 조직에 가는 거죠.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따라서 온몸에 퍼진 산소는 조직세포 쪽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세포호흡이 끝나고 발생하는 누구는 CO2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폐로 가는 거죠. 그걸 담당하는 게 순환계예요. 순환계 쪽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만 호흡계 정의. 그럼 이 둘은 모두 뭐다? 확산이다. 확산.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체는 농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고압, 저압. 알겠습니까? 뭐라고? 압력이 높다, 낮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는 분압차라고 해요. 분압, 부분압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우리 몸 안에 기체가 되게 많죠.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기체가 누구라고 했어? 아는 사람? 오, 이수왕. 자, 했잖아. 지수라고 했잖아. 지수가 제일 많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분압차에 있다는 거는 조직세포에 있는 기체 중에 CO2 분압이 모세혈관에 있는 CO2 분압보다 높은 거야. 그래서 넘어오는 거야. 알았어요? 또 모세혈관에 O2 분압이 높은 거야. 조직세포보다는 넘어가는 거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압차라는 말을 어떤 말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내쉬는 숨 있죠? 이거 무슨 숨이라고요? 호흡. 호흡이라고. 호흡이. 이걸 날숨. 이 흡기. 들숨. 호기에도 산소가 있어. 알았습니까? 인공호흡. 산소 없으면 그 사람 죽지. 그지? 그런 거 아니? 분압차다. 분압차. 얘들은 그러니까 호흡기에서 일어나는 얘들은 전부가 다 뭐가 주목적이야? 기체 교환이 주목적. 호흡기. 됐지? 호흡기가 하는 역할, 산소를 받아들이고 CO2를 내보내는. 알았니? 그게 그 역할이야. 자, 이제 네 번째 보면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이라는 말이 있거든. 느닷없이. 그게 뭐냐면 순환계야. 순환계. 야, 순환계의 메인 커맨드 센터가 어딜까? 심장이 뛰는구나. 그래, 심장이야, 심장. 심장에서 혈액이 운반되고 이러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TMI지만 심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하트. 됐지?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트를 잘못 그린 거 아니야. 오른쪽이 좀 커.
그럼 잘 봐. 이렇게 서 있으면. 알았냐? 봐라. 이렇게 서 있어. 선생님 입장에서 누가 좌측이야? 디귿이야? 기역이야? 좌측이. 그래. 이해 갔어? 잘 봐. 방, 실, 방, 실이다. 심장은 항실방실이야. 알았냐? 그런데 이쪽이 좌측이기 때문에 좌심방, 아래쪽이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 됩니다. 알았니? 혈액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봐. 일단 혈액이 들어오면 혈액은 다 붉은 색깔이잖아. 너네한테 해주려고. 이 파란 색깔을 파란 색깔이 좀 있어 보이잖아.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할게. 동맥혈.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을 정맥혈을 하자. 동맥혈은 이거를 O2 분압이라고 그래. P가 프레셔의 이니셜이다. 얘가 높아. 얘가 낮고, 정맥혈은 O2 분압이 낮고, 이렇게. 그럼 깨끗한 피를 뭐라고 할래? 동맥혈이라고 해야 돼. 산소량이 풍부한. 얘가 선홍색. 뭐라고? 선홍빛. 얘는 검붉은 빛. 이렇게 띈다라고 생각하면. 죽은 피 나온다고 이런 거 이제 체스를 땄을 때 얘. 이 기가 막힌 거라고. 기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통과하고 이렇게 나간다. 알았어? 다시 어디로 피가 들어와? 방으로 들어와서 실을 통해서 나가. 피가. 알겠지? 여기에는 피를 뿜으려면 봐라. 여기는 구멍이 몇 개 있나 봐봐. 들어오는 구멍이 있지, 나가는 구멍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피를 쭉 뿜으면 이리도 역류할 수도 있잖아. 그걸 딱 막아주는 게 판막이야, 판막. 알았니?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 이 둘, 방과 실 사이의 판막이 좀 두꺼워. 얘는 2겹이고 얘는 3겹이야. 2천판, 3천판 이러거든? 걔가 땅 다치는 소리가 심장박동 일심음이야. 심장박동 어떻게 뛰어? 쿵닥쿵닥 쿵떡쿵떡. 그지? 그때 쿵이든 쿵이든 첫 번째 음이 이거야. 쿵. 알았냐? 그럼 피를 쭉 뽑으면 나중에 피를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럼 얘가 열려. 위에 있는 피가 내려오지? 대신 이 나간 피가 좀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닫혀. 반월판이라는 것이. 그게 이심음이야. 떡. 쿵. 떡. 쿵. 떡. 이게 1심음, 2심음. 0.76초. 여기가 딱 잡혀. 아하, 뭐 이런 거. 맥박수야, 이게 정상 맥박수. 갖고, 옛날 같으면 이제 실로 묶어서 버려. 그게 신기해. 그지, 뭐, 황후나 이런 사람들, 왕비 그런 사람들은 어휘가 직접 손을 못 잡잖아. 그래서 실을 멀리서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느끼지? 난 그 실 잡는 사람이 진짜 명이라고 봐, 명. 어떻게, 여튼.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중심이다. 그럼 역할을 한번 볼게. 여기 들어오는 있지. 이게 누구냐면 여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배웠던 아까 떨어졌을 땐 놀랬는데 지금 내가 차니까 안 놀래네. 얘가 얘. 자, 더러운 피가 폐를 거쳤다가 들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로 나가는 이 혈관을 잘 봐. 여기를 동맥이라고 해. 폐동맥.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애를
정맥이라고 해요. 내가 왜 색깔을 다르게 그렸냐면 동맥과 정맥은 혈액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야. 심장에서 나가면 다 동맥이야. 들어가면 정맥이. 그러니까 이건 동맥이야 정맥이야. 동맥인 거야. 온몸을 따라 돈다고 그래 대동맥. 그럼 얘는 뭐야? 들어오니까 정맥인 거야. 온몸을 따라 돌았다 해가지고 대정맥. 이해 갔어? 자 그러면 폐동맥하고 폐정맥 어디가 가장 더러운 피가 있다고? 폐동맥이야.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가장 깨끗한 피가 있는 것은 폐정맥이야. 폐를 바로 고치고 난 후니까. 이해갔니? 그렇게 가야 돼. 그럼 이거 TMI인데 심장 판막증 환자 있죠 어린애들. 심장 판막증 환자 주변에 있었어 너네 친구들 중에? 그지. 심장 판막증이 걸리면 계단을 일단 하나 타고 올라가잖아. 30분을 쉬어야 돼. 그리고선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갈 기력이 생겨. 무슨 말이냐면 심장 판막이라는 건 여기 2,000판하고 3,000판이 있거든. 자, 얘 원리가 이거든. 우리가 방위과리가 힐이야? 그럼 이렇게 생겼어. 판막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 위에서 내려갈 때 이렇게 하면 벌려지지. 거꾸로 밑에서 올라가려고 역류하려고 다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소리가 일신이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탁. 역류할 때. 탁. 얘기야? 역류. 움직이지 못하는 거 뛰지를 못하고 얘가. 그 여기다 판을 넓혀주는 거지. 다치게. 그럼 애가 막 나이를 펴 수년간 못 뛰었으니까 엄청나게 막 뛰어다니고 이게 이제 심장 판막증 환자예요. 이게 선천적으로 그렇게 기억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요걸 막아주는 거죠. 알겠어? 근데 이 판막이요 여기에 있어요. 이거 무슨 정맥이랬어? 온몸 들고 들어오는 대정맥이랬지? 여기도 판막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동맥은요, 대동맥은 두께가 굵고요, 관이 얇아요. 두께가, 혈관 두께가 두껍고 관이 얇으면 혈류 속도가 엄청 빨라요. 쫙쫙 나가는 거죠. 우리 수도가에서 옆친구랑 이게 물장난 붙을 때 요 끝을 어떻게 막 바짝 붙잡고 막 얇게 막 쫙쫙 나오고 막 앞으로 죽으려고 이딱이잖아. 근데 이런 거 벌벌벌. 호수도 끝을 막 얇게 만들어 쭉 나가잖아요. 그냥 웃으면 혼자 다 맞지. 대정맥은 이 혈관 두께가 얇아요. 관이 넓고. 그럼 피가 어떻게 흘러요? 꿀럭꿀럭 흘러요. 꿀럭꿀럭. 알았어요? 그러면 잘 봐요. 동맥은 지 스스로가 근육관을 눌러갖고 피를 쫙쫙 뽑아내는데 대정맥은 어때요? 그냥 거꾸로 안 흘리기만 하고 중간중간에 판막이 있는 거야. 툭툭 막는. 알겠냐? 그래서 꿀럭 한번 올라오면 또 꿀럭 올라오면 뭐 꿀럭 올라오는 게 어떤 힘으로 올라오는 줄 알아요? 주변에 골격근이요. 골격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정맥은 보여요. 피부 근처에 있어서.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 다 정맥입니다, 여러분. 동맥은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좋으려면 운동하라고 그랬죠.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육을. 그럼 근육을 움직여야 피가 흐르니까. 그래서 헌혈 해봤나? 여기 혹시 헌혈한 친구 있어? 아, 헌혈에 얽힌 비화는 나중에 알려줄게. 헌혈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왜? 대정맥 혈액을 잘 흐르게 하려고. 골격근을 움직여서. 대동맥은 그냥 간다니까. 자, 그러면. 자살한 친구 있어, 주변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이제. 자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거 몸매다는 거 말고. 영화에, 그렇지, 영화에 재등장하는 거. 이거 만약에 손을 그어서 자살한 사람이 있다. 그 친구랑 친구 관계 끊으세요. 이미 죽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싹 긋잖아요? 뭐가 끊어져요? 힘줄이 먼저 끊어져요. 여기 힘줄 있잖아. 그럼 잘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힘줄이 잘 안 끊어져요, 여러분들. 쓸어야 돼요. 계속 이를 악물고 이게 뭡니까? 그럴 바엔 안 죽겠다, 난 차라리. 여러분 여기 살짝 긋잖아. 그럼 피가 나잖아. 그건 정맥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막 그 좀 무자비한 그런 영화 보면 칼로 막 피가 이러잖아요.
그럼 동맥이 끊어지면 피가 2, 3m 솟구쳐요. 동맥이 끊어지면. 만약에 봐요. 이 사람이 열심히 쓸어서 1cm를 그었다. 그러면 피가 쫙! 그것 때문에 기절할 거야. 아! 손을 긋는다는 거.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요. 뜨거운 물에. 딱 뜨거운 물에 놓으면 피가 안 굳어요. 계속 나와. 그러면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에서 자살하는 게 그 때문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 마음은 내가 뭐 헤아릴 수 없어서 그렇겠지만, 아무튼, 그럼 자살할 때 딱 생각을 해보려잖아.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응?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은 남편, 죽이고 더 아니, 그건 아니고, 자식들 뭐 이런 거에 좀 봐야지. 또 베프 있잖아, 베프. 니네도 베프 있잖아. 그지? 그렇게 베프 보면 어제 핫도그 먹은 거 정말 맛있었는데 내일 또 먹고 싶다. 뭐 이래갖고 자살도 하고.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순환계는 얘가 가장 하드캐리 하는 애인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보통, 여기하고, 요 부분 보여요? 폐동맥, 폐정맥? 요거 부분 나와요, 순환계에서. 폐동맥, 폐정맥 중에 누가 가장 깨끗한 피가 흐른다고? 폐정맥입니다. 알았어요? 정맥과 동맥은 반드시 동맥혈, 정맥혈이 흐르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흐르고, 폐동맥에는 정맥혈이 흐르고요. 이건 나와요. 알았으니까? 그럼 하나 마지막 나오는 게 누구냐? 얘입니다. 아까 우리 스모디암 배웠지? 스모디암 배웠잖아. 그지? 잘 봐. 요게 누구야? 순대. 소장이다 이거죠. 여기서 영양분을 흡수하잖아. 그쵸? 흡수해서 보세요. 여러분 이거 누구겠습니까? 잘 그렸네 나랑. 잘했어. 이게 간이에요. 간. 간은 소화기관이야 아니면 순환기관이야? 소화기관이야. 알았어? 쓸개집을 만드니까 잘 봐. 이제 여기로 얘가 연결이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알았어? 이게 혈류 방향이야. 그럼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간에 들어가는 입구다 해가지고 간 문맥이라고 해. 얘는 간 정맥이라고 해. 무슨 뜻이야? 심장을 향해 가는 거야. 간정맥. 그래서 여기서 세정맥이랑 만나고 대정맥, 하대정맥이라고 해서 걔랑 만나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렇게 간을 거치는 이 작용이 무슨 영양소가 지나가는 거냐면 수용성 영양소가 지나가는 거야. 알았어? 자, 여기로 지나가는 게 뭐라고? 수용성 영양소야. 그러면 아미노산, 포도당, 비타민 B씨야. 알았어? 아미노산, 포도당, 바이타민 B군, C군인데, 알겠니? 여기에 얘도 갑니다. 여러분, 저 암모니아는 어떤 영양소가 분해됐을 때 나오는 산물 같아? N이 들어간 3대 영양소 중에 하나. 화학을 배운 친구라면 알 텐데 왜 화법법에 암모니아가 중요했냐고. 식물이 무엇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세포 분열을 하는데 이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멱살 한 번씩 잡자. 야! 자기는 베지테리언이다. 손들어봐. 꼴에 또 이건 무지하게 섭취하는 놈들이네. 아유, 정말. 단백질. 초초촌. 이런 촌스러운 것들아. 초초촌. CHON.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나온다니까? 암모니아는 이거는 극성 독극물이야. 독극물 말 그대로. 어류는 그냥 내보내요. 왜? 물이니까. 물속에 살잖아. 걔는 그냥 내보내요. 새는 요산을 만들어서 내보내요. 새가 어디 있는 거 봤어요? 새는 요산을 쏩니다. 빵!
새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나 이런 데 맞으면 부식돼요. 자동차를 안 닦고 가만히 있습니다. 걔들은 몸 안에 거리 있죠. 우리는 저기 콩팥까지 있고 세뇨관이 있고 쭉 있잖아요. 걔들은 되게 짧아요. 몸 안에 많이 있으면 못 나르잖아. 그냥 쏩니다. 막 찍찍 그냥. 걔들이 좀 참았다 써야지 못해요. 걔들은 생기면 나와요. 그냥 쭉. 그래서 저 새똥 나를 맞추고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쏘는 거예요. 지가. 이거 나갔네. 뭐 이러면서 우연히 맞은 거예요. 그거 노리고 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포유류는요. 얘를 요소로 합성을 시키거든요. 그것을 하는 역할이 간이에요. 여러분, 간의 역할이 뭐뭐 있었죠, 아까? 간? 이거잖아요. 쓸개즙, 생선. 맞죠? 그 다음에 지금 배운 거. 요소, 합성. 이게 오르니틴 회로라고 그래요. 이 오르니틴 회로는 생체가 여러분들 배워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시아, 오르기닌, 시트룰린, 아르기닌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세 개가 순환 사이클을 돌면서 암모니아 2개를 만들고 이런 거 합성을 시키고 요소를 합성하거든요. 얘를 합성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소가 합성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작용이에요? 해독 작용. 알았습니까? 지금 간에 대한 작용을 얘기했어요. 2개나. 간은 적혈구도 파괴. 맛이 간 적혈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소 날르라고 했더니 저쪽에 앉아가지고 야 일로와. 왜요? 불량한 애들 데려다가. 알겠어요? 적혈구 파괴를 하죠. 쓸개즙 생성하지요.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알코올을 분해해가지고 나오는 게 숙취야, 아세트 알데하이드.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게 다 했을 때면 아세트산. 이게 화원에서 니네가 배운 거야. 알았니? 얘 뭐를 한다? 알코올 분해. 그래서 여기 알코올 분해 효소가 되게 많아요. 자기 술 좀 먹었더니 좋았다 흔들어봐.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제 취향이 있는 거죠. 저는 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정상인 수치가 13가 알코올 분해 효소, 저는 16인가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32, 40 이랬는데 저는 16이에요. 그래서 저를 독살하고 싶으면 술을 주세요. 끄떡거리지 마시라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요. 술 먹으면요 여기 막 빨개지고 닌자가 돼요. 이게 하얘지잖아요. 곧빨리 저 보내야죠. 취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못 마셔요. 저는. 간의 역할을 지금 써줬죠. 여기에 알코올 분해도 있고, 그죠? 요소 합성, 그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거 신기해 보지 않았니? 혈액이 몸 밖으로 나오면 굳잖아. 몸 안에서 왜 안 굳을까? 얘가 알코올을, 혈액을 굳지 않게 만드는, 알겠어?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있냐. 헤파린 생성. 학교 선생님께서 만약에 간에 중요한 요소를 써주잖아? 나 글쎄 적 헤파요를 외우면 돼요. 거기 있는 얘기들이야. 간에서 뭐 글루카곤, 그 다음에 뭐 여기 인슐린 이런 거에 의해서 포도당을 뭐로도 글리코젠으로 합성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볼 만한 것들이 이런 거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얘가 저분자고 얘가 고분자야. 그럼 이거 무슨 작용이에요? 저분자, 고분자, 동화 이거 동화. 이렇게 된 걸까? 이화작용. 그래서 우리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혈당량이잖아. 그거 조절되는 거 알죠? 혈당량. 그 호르몬들에 의해서 조절되거든. 그 역할을 간에서 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 혈당량 조절. 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한 번은 볼 수 있는 거, 세 개. 한 번은 볼 수 있는 거. 헤파린 생성이니, 적혈구 파괴니, 알코올 분해니, 이런 것들은 알려주면 써놔. 알았지?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야. 지금 여기 쭉 올라가는 게 뭐라고? 수용성 영양소의 움직임이야. 그럼 지용성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 리터로 다이렉트 쭉 가서 바로 심장으로.
알겠냐? 이게 누구냐? 가슴관이야. 지용성 영양소가 지나가는 혈관이 다르고, 사실은 이건 혈관에 혈액이 지나가지만 여기 혈액이 지나가지 않아. 지용성 영양소 이동 통로야.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겹사 이거를 뭐라고 우리 쇄골뼈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얘들 뭐라고 하더라고. 좌쇄골 하정맥이란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서 심장으로 내려가는 거야. 위에서. 그래서 아까 수용성은 봐라. 여기 간이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간을 거쳐서 뭐 혈당이 많으면 혈당을 좀 줄여서 내보내고, 우리 몸이 혈당이 너무 필요하면 혈당을 좀 늘려서 내보내고, 암모니아 들어왔으면 요소를 바꿔서 내보내고 해서 바꿔서 간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하대 정맥으로, 이건 상대 정맥이라고 위에서 내보내고, 둘이 만나는 게 대정맥이거든. 그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냐?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가끔 나와. 알았어? 다시. 무슨 기관? 소화기관. 소화기관. 꼭 기억해. 학문. 소화기관. 알겠지? 꼭 기억해라. 야. 순환계에 속한 순환기관에 혈관도 들어간다. 알겠지? 혈관도 순환기관이다. 알았어? 당연히 심장 들어가는 거. 알았지? 그럼 가슴관 들어간다. 여러분, 림프관이라는 관도 있단다, 얘들아. 림프관. 그러니까 혈관에는 혈구가 지나가지. 림프관에는 누가 지나갈 거야? 림프구가 지나간다. 알겠지? 그것들이 만나면, 그러니까 혈구가 있어야 빨갛다, 얘들아. 빨갛지 않은 혈액이 지나가는 것도 있다고. 혈액이라네. 조직에. 그 조직이라고 하거든. 알았어? 조직에 머물면 조직에, 혈관으로 지나가면 혈액. 그러니까 혈액에는 반드시 혈구가 있어. 그럼 조직에게는 혈구가 있으면 안 돼. 알았어? 조직액이 뭐냐면, 너네 칼로 싹 베어보면 한참 있다가 빨간 점이 막 생겨. 그게 모세혈관에서 피가 나오는 거야. 처음엔 하얗. 싹 베어지면. 싹 베어졌을 때 카메라 딱 찍어. 그럼 좀 있으면 빨간 점이 막 생겨. 옛날에 난 여기 베어져가서 어렸을 때 풀숲에 싹 엎드렸는데 쓰라를 보니까 이거 하얗게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좀 있다가 빨간 점이 막 나타나. 근데 빨갛게 피가 나오는 거야. 야, 처음에는 난 그래서 혈관이 다 얇은 줄 알았어. 그게 모세혈관이더라고. 자, 밑에 47쪽 봐봐. 맨 밑에 있는 그림들이 그거야. 하나, 위에서 보면 뭐 페퍼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사이의 움직임 보이죠? 우측 상단에. 그지? 그게 여기 얘기야. 알았냐? 기억해라. 폐 동맥엔 누구 나간다? 정맥혈. 폐 정맥엔 동맥혈. 됐지? 그 다음 왼쪽 좌하기에 있는 융털은 흡수하는 거야. 외부에서 흡수. 알았지? 이때 너네 그랬지? 영양소의 흡수는 처음엔 확산으로 이동해. 나중에 능동 수송이야. 뭐를 이용한다고? ATP 이용해. 알았지? 자, 모세혈관에는 누가 들어간다? 아포비시 걔들이 들어가고, 그치? 지용성 영양소 남주관으로 뭐가 들어간다?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바이타민 A,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 알았냐? 자, 들어갔어? 그럼 오른쪽 그림. 영양소, 그 다음에 노폐물, 이산화탄, 이건 조직에서 하는 말이야. 조직.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은 호흡계획이야. 위쪽은 외우, 아래쪽은 내우. 알았지? 그다음 왼쪽은 영양소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고. 알았어? 자, 오른쪽 그림에 조그만 거 하나 잠깐 봐봐. 혈액의 구성 한번 봐봐. 혈액의 구성.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나뉜다. 혈장의 90%는 물이야.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듯이 혈장의 90%는 물이고,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로 나뉘는데, 여기서 백혈구는 1세제곱밀리미터당 6,000개 정도가 존재해. 혈구가 크다. 적혈구는 1세제곱밀리미터당 남자는 500만 개, 여자는 450만 개. 여자들이 그래서 빈혈에 걸릴 확률이 높아. 그 다음에 혈소판은 20에서 30만 개 정도 있거든. 가끔 니네 적응 배웠지. 적응과 진화 배웠잖아. 적응. 그 멕시코 같은 데는 해발이 되게 높아.
그럼 지상에 사는 사람보다 거기에 적응해 살아야 되겠지. 산소가 희박해. 그래서 정상인 이 지방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적혈구 숫자가 200만 개가 더 많아.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거야. 지구력이 좋아서. 700만 개 정도 있어. 걔들. 거기에 적응해서. 알겠지? 됐어요. 넘깁니다. 자, 이제 노폐물 생성과 배설. 아, 여기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더라고요. 여기 좀 학교 선생님 중에 여기다 못 쓴 것이는 분도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우리 무슨 개 배우는 거야, 지금? 이제 남았잖아. 무슨 개? 그렇지. 신경계는 따로 배운다, 뒤에 가서. 신경계는 따로 배워. 자. 세 번째가 아니지. 네 번째지. 호흡계, 순환계. 네 번째. 자, 야! 여러분, 얘가 누구예요? 심장. 이거 누굴까요? 맞아요. 콩팥이에요. 얘가 누구라고요? 얘가 누구라고요? 얘 누구라고? 얘는? 진짜 같은 심장이죠. 그리고 우리는 꼭 모양이 콩이나 팥단으로 해가지고 콩팥이라고 하는데, 봐요. 이 혈관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삐져나온 이게 무슨 동맥? 대동맥이에요. 맞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신장으로 들어가죠. 얘 혈관 이름이 대동맥에서 갈라져서 나온 거예요. 이런 애들이 갈라져요. 이렇게 쭉 갈라지거든. 신동맥이라고 해요. 애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가는 게 동맥이고 들어오는 게 정맥이면 이거 정맥 아니에요? 아니요. 얘기 중입니다. 심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심장으로 가는 건 이게 신동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로 따라서 들어가면 얘가 하는 역할을 잘 기억해 보세요. 걸러내는 거죠. 아까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을 요소로 중화시켰죠. 그 노폐물이잖아. 빼내야죠. 여기서 빼내는 거야. 그러면 신동맥과 신정맥 중에, 물론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알아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알죠? 콩팥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양쪽에. 알겠죠? 그 신동맥이 두 개 있고요. 신정맥이 두 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동맥이 요소 농도 높을까요? 신정맥이 높을까요? 신동맥이 높아요. 그럼 신정맥에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100% 못 빼내요. 여러분. 알았어? 신동맥에서 요소 농도가 높고 신정맥이 요소 농도가 좀 낮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배워요. 요거 누굴까요? 방광. 요거 누구라고요? 방광. 이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자율신경계라니까. 오줌량은 그대로인데 방광이 축소되면 오줌 마렵겠니? 안 마렵겠니? 아니요. 그렇지. 근데 수업 시간에 마렵디? 쉬는 시간에 마렵디? 수업 시간. 너 가. 얘, 정상인처럼 생각해보자. 야, 너 쉬는 시간 종나면 오줌 마렵지 않더나? 오줌이 마려운 이유에 대해서 알려줄게. 적어도 생명과학 하니까 알아서 그러라. 마음이 편하고 휴식을 취한다는 느낌이 들어왔을 때 오줌 마려. 사람의 심리가. 니네 마라톤 선수가 선수니까 1시간 8분 뭐 이렇게 뛰지만 아마추어들은 3시간도 뛰거든? 그 뛰는 순간에 오줌 들어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그냥 안 써. 뭔가를 열심히 하면 오줌이 안 마려. 근데 마음이 느긋해지잖아. 오줌 마려. 알았어요? 자, 유시죠. 큰일 나네.
왜 그러냐? 부교감 신경계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휴식을 취할 때는. 그래서 방광이 축소해서 오줌이 내렸다가 교감 신경이 활발하면 방광이 이완돼요. 이것도 여러 번 신경계에서 배워요. 이거 이해 못하면요 가서 병신 돼요. 이거 뭐라요? 말하고 헛소리하고 막. 나는 수업 시간에 오줌이 마르니까 수업 시간이 쉬는 시간 이렇게 교감 신경.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쭉 가면은 이제 뭐 고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우리는 여기를 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신장. 신장.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오줌이 임시 모여 있다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나라 말. 자. 이렇게 하더라. 이게 뭐냐, 이게. 옛날에 신우였거든, 신우. 콩팥 깔따구가 뭐야, 이게 지금. 여기에 임시로 오줌이 저장되고, 이게 오줌관이야. 여기 모이는 거야. 우리는 뭘 보느냐? 봐라. 이 안에 그런 게 있어. 신장도 하나 기관이지. 기관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치? 그 조직이 있어.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든 조직이 있는데, 그런 신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이 네프론이 하나의 콩팥에 100만 개 이상 있어. 알았어? 네프론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구체가 있고, 고먼주머니가 있어. 그리고 세뇨관. 이걸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두 개는 뭐라고 하느냐? 요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도 불러. 이런 식으로. 알겠어? 봐봐. 사구체가 뭐냐면 이거다.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렸으면 이거 모두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모세혈관이 마치 실패처럼 뭉친 거야. 이렇게 표면적으로 넓히기 위해서. 그러면 요 밑에 요렇게 있는 게 있거든. 얘를 단면도에 이렇게 감싼 거야.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감싼 거라고. 이게 보먼주머니야. 알았니? 얘가 누구라고? 사구체고, 얘가 누구라고? 보먼주머니. 그리고 막 이렇게 나온 이게 세뇨관이야. 알았어? 이 조직이 얼마 있다고? 100만 개 정도 있어. 미안해. 콩팥 하나에. 얘가 오줌을 생성하는 애들이야. 이 역할이 시험에 나온다. 배설계에서 오줌이 이동하는 경로는 하나 외우고 가. 오줌 이동 경로. 웃지마. 내가 만든 거니까 웃지마. 그냥 웃으면 죽어. 일단 미리 웃어서. 됐어. 이제 웃지마. 웃으면 죽는다. 인상 빡 써. 뭔지 알지? 오줌이 지나가는 거.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사곳의 팥으로 만든 오방떡. 이건 아닌데. 감상까지 오고 그래. 이런 거 알았냐? 이게 누구야? 오줌관. 이건 방광. 알았어?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콩팥 깔따구. 그치? 아이씨, 어떻게. 얘는 집합관 신우였거든. 그래서 사곳의 집신 이러면 쉬웠는데, 이씨. 팥으로 만든 오방떡. 응? 떡은 뭐예요? 그냥 뒤에 붙인 거예요. 떡.
오줌 이렇게 또 나오겠어. 알겠어? 저게 오줌 이동 통로야. 그러면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것이 요 파트 여기 좀 자세히 그려볼게. 자, 얘가 누구라고? 사구체야. 이게 사구체.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요 하나가 누구다 이렇게 넓게 그릴게. 이게 모셀 거야. 자, 봐봐. 요렇게 된 게 누구라고? 요게 보문주머니. 이렇게 나가는 게 세녀관이야. 여기를 모셀건이 사실 막 가만히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감겨 있어. 모셀건. 알았어? 너희들은 뭐를 보냐면 첫 번째 이 부분, 두 번째 이 부분.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세 개로 외워놔. 알았어? 그럼 첫 번째. 사고체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여과라고 하더라. 걸음종이로 걸러내듯이 여기서는 고분자는 여과가 되지 않아. 여기서 고분자란 누구냐면 단백질, 지방, 혈구 이런 애들. 오줌에 피가 섞이면 안 된다는 뜻이야. 됐지? 근데 나머지들 저분자가 있어. 물, 요소, 아미노산, 포도당, 대필물 이런 거. 이거 이온이지? 이런 애들은 모두 여과가 가능해.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원리가 뭐냐면 분합차라고 얘기해. 이건 말 그대로 이건 삼투합. 알겠어? 삼투합이라는 걸 확실히 모르잖아 너희들이. 맞지? 삼투합은 물이 이동하는 거야. 알았니? 물이 이동해가지고 물 덩어리보다 입자가 큰 것들은 이동을 못 하거든 사실.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애들이 항상 물은 농도가 진한 데서 옅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옅은 데서 진한 데로 가. 삼투합. 알았니? 물이 이동해서 농도를 같게 만들려면 농도가 진한 곳으로 물이 가서 희석을 시켜야 되잖아. 그게 삼투합이야. 이것도 확산의 일종인데 내가 삼투합 설명할 때 해줬을 거야. 지난 시간에. 물의 확산이라고 보면 된다고. 저농도가 물이 많고 고농도 물이 적잖아. 물이 이동하는 거야. 대신에 중요한 건 그럼 물입자보다 크기가 작은 것들은 넘어가는데 큰 것들이 못 넘어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야. 여기 세포막은 물입자보다 큰 것도 넘어갈 수 있는데 더 큰 걸 못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기압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뜻하거든. 니네 누구 입자가 더 클 것 같아? 그냥 느낌상. 코 맞아. 그런데 봐라. U자관을 이렇게 놓고 이거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구술 면접 볼 때 이렇게 대학교 갔을 때 물어보는 거다. 알았냐? 혹시나 이게 삼투압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물을 넣고 여기다 소금물을 넣는다라고 물어봐. 소금물은 이거잖아. 그러면 얘가 물의 높이가 줄고 알았니? 얘가 높아져. 물이 이렇게 이동해서.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클까 물이 클까? 입자. 좋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가서는 나트륨 이온이 크다고 얘기하잖아. 왜 안 넘어가니까? 얘는 크기가 요만하면 물은 이따시 해. 근데 왜 안 넘어가냐면 봐라. 이 산소고 이게 수소지. 얘가 극성 분자란 말이야. 이렇게 두 분자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달라붙어. 그래서 덩어리가 커. 그래서 못 넘어가는 거야. 알겠냐? 크기는 작은데 이런 걸 소화됐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용액이 되는 원리야. 이온들이 물속에서 골고루 용액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물론 CL은 나트륨보다 좀 커. 그러면 얘는 수소가 이렇게 달라. 수소 쪽에 이렇게 달라. 물 분자. 그 덩어리가 커져. 못 넘어가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넘어온다는 거야, 여기. 아미노산 넘어오고. 근데 너무 큰 것들은 못 넘어온다는 뜻이야, 여기서는. 알았어? 디테일한 삼투압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얘들은 여과 과정, 여과의 원리야. 고분자는 못 넘어오고, 뭐만? 저분자만 넘어온다. 그래서 넘어온 피를, 피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원료라고 해요, 원료. 원료. 넘어온 이 액을, 체액을. 그럼 원료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겠니? 그럼 여기에 내가 이렇게 모세혈관 하나만 써놨지만 사실 수많은 모세혈관이 둘둘둘 말고 있는 거야, 여기. 그래서 2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 얘가 세뇨관이거든. 이건 모세혈관이고, 이게 사구체면, 이게 공원주머니야. 이게 사보세, 사보세. 알겠어? 사보세, 콩밥 갈 때, 그지? 신호가 있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오방, 딱, 이거 알았냐? 근데, 실제로 여기서, 봐봐봐. 동그라미 2번 과정이 뭐 하는 곳이냐면, 세뇨관에서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일어나. 재흡수. 뭐를 재흡수하나 봐봐. 아미노산과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잖아. 그지? 얘는 100% 재흡수해야 돼. 알았어? 얘들이 흡수되려면 얘도 흡수가 돼. 얘도 혼자 못 넘어가거든. 물의 이동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거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돼. 알겠어? 바소프레신이라는, 의사들이 쓰는 말이 바소프레신이고, 우리가 쓰는 말은 ADH라고. 뒤에 가면 배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짠 음식을 먹잖아? 그럼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의 삼투압이 높아질 거 아니야.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오줌으로 나가는 물도 많이 끌어들이고. 그럼 어떤 오줌이 나가? 진한 오줌이 나와. 알았어? 그런데 이런 걸 선택적으로 재흡수하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ATP. 무슨 수송이야? 그렇지. 이게 운동수송. 물론 재분비도 일어난다. 크레아틴산이라는 게 있거든. 우리 크레아틴인산. 우리 몸에 잔뜩 있어. 크레아틴인산. 크레아틴인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산기를 하나 붙은 크레아틴이야. 그러니까 임시 연료통이라고 보면 돼. 걔들 이렇게 돌아다녀. 네가 ATP야. 미스왕 네가 ATP 하나를 딱 떨어뜨려. 에너지를 쓰려고. 그럼 ATP가 됐지. 근데 저 멀리서 다시 ATP가 오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 크레아틴 인산에서 인산기를 떨어뜨려 얘한테 붙잡히겠다. 그럼 또 에너지 쓸 수 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유유히 떠나. 어디로? 사보세, 호방. 갔다가 실제로 일로 가서 넘어오는 크레아틴도 있지만 여차저차해서 이걸 못 넘어간 기회를 못하고 우리 가는 애도 있잖아. 너 나가. 또 내보내. 또 내보내. 100% 빠져나가네. 크레아틴. 걔가 노란 색깔이었죠. 알았어? 크레아틴. 그 크레아틴까지 다 떨어졌다. 그럼 마지막에 젖산 발효를 하는 거야. 이 근육이. 내가 얘기했잖아. 금방 떨어진다. 손을 들고 5번만 오므려도 ATP 금방 사라져. 그럼 누가 이제 관여를 해야 돼? 크레아틴 인산기가 인산을 떨어져. 야! 써! 그러면 ATP가 고마워. ATP. 그래도 이 주인이 계속 멈추질 않네? 나와봐. 그래서 젖산 발효를 막 하는 거야. 속도는 빠른데 효율은 떨어지는 애들. 알겠지? 그럼 젖산은 어디 있어? 거기 있어, 걔들아. 응?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영특하다면, 응? 스마트하다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육을,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면 혈액이 돌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던 젖산들이 퍼져 오는 거야. 근데 무능하게 이거만 계속했다. 그 다음에 날 먹였다고. 젖산이 뭉쳐있어. 피가 안 통하는 거야.
알았어, 알베인게. 그럼 피곤도 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3번으로 이 원료가 계속 진행이 되면, 잘 봐봐요. A, B, C, D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이동하면 요소의 농도가 증가를 합니다. 이거 누가 제일 농도가 진해? D가 제일 진해요. 이게 뭐의 증거냐? 물의 제흡수 증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로 갈수록 요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거는 요소가 만들어져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소는 저 간에서 만들어지고 물이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농도가 진해지는 거야. 우리 찌개 끓이면 어때? 오래 끓이면 진해지지 맛이?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 세 개만 시험해. 알았니? 자, 그래서 봐. 이게 뭘까? 고문주간. 이건 세뇨간. 이거 뭘까? 오셀간. 그래서 봐라. 이게 누굴까? 아미노산 포도당. 100% 제곱하는 거. 알았지? 그러면 요러면 이러면 물 또는 요소도 답이다. 물이 들어갈 때 일부 요소 따라가. 무기음료도 답이고. 알았지? 그러면 이런 거 이게 크리아틴이야. 100% 다 빼내보내.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 이런 거 내는 거구나 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한 거다. 자, 탐구자료창을 한번 밑에 볼까? 탐구자료창. 아, 그리고 참 노폐물의 생성 과정이라는 밑에 부분, 별표 친 부분 보이지?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얘기해. 봐봐. 어떻게 그 부분만 아까는 몇 번 쏟긴 했는데. 그 설명이 복잡하게 써 있는데 얘들이 CHO, CHO, CHON으로 되어 있는 거 알지? 그럼 얘는 이거를 뭐 하면 호흡이 끝나면 이게 발생돼. 얘도 노폐물로 이걸 내보내고 그 다음에 얘도 내보내는 거지. 알았니? 그때 이 아이는 어디로 분비할까? 폐. 알았어? 호흡으로 나가는 거야. 맞지? 그런데 말이다 얘들아. 내가 두 개의 박스를 모르지. 이건 예상 못했을 거야. 이것도 나가. 이게 나가기 때문에 니네가 거울에다가 하고 이렇게 막 장난치 부르는 거야. 알았어? 수증기는 입으로도 나간다는 거 명심해. 알았지? 그 다음 봐. 요놈은 요놈 형태로 내보내지 않잖아 우리. 뭘로 바꿔서 이렇게. 어디에서? 그렇지. 그러면 요렇게는 어디로 나간다? 네, 배설. 그렇지. 손가락질 하지 말고. 신장을 통해서 나간다. 근데 어디로 나가? 이게 남학생들은, 여학생은 이러는 친구들이 없더라고.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니까 나를 의심하지 마세요. 남학생들이 혼자 자취를 하잖아요.
근데 꼭 그런 친구들이 속옷을 흰색을 입어요. 꼭 보면. 흰색 속옷을 입었는데 운동을 끝나고 나면 땀이 젖었잖아요. 샤워를 하는데 런닝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잖아. 안 찾아요. 새 거 입죠. 그래서 며칠이 지난 후에 침대를 막 정리하다 보니까 구석에서 나오는 거야. 노랗습니다. 땀 성분과 오줌 성분이 똑같아요. 알겠어요? 땀으로 나오는 애도 오줌 성분 똑같아요. 땀으로도 대대됩니다. 땀 싹, 오줌 딱. 땀난 남자 멋있어. 이러지 마세요. 오줌 흘리고 있는 거. 알았어요? 땀 냄새가 좋아요. 그냥 화장실 가. 그러면. 그래서 낭만을 깨는 겁니다. 제가 알겠어요? 땀을 막 흘리고 남자애가 저기서 공을 차고 있어. 오줌 싸고 있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밑에 탐구자료청을 한번 볼까요? 콩집으로 오줌 속의 요소를 확인해 봅시다 라는 말이 나왔죠. 자, BTB 용액에 오줌을 떨어뜨리니까 오줌의 BTB 용액 색깔이 뭐가 돼요? 지금 보니까 초록색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BTB는 노초파예요. 혹시 지시약 색깔을 제가 알고 싶으면 무지개 외우면 돼. 빨, 주, 노, 초, 파 5개. 빨주노초파 앞에다 무무만 집어넣어봐. 무무, 빨주노초파. 무무빨이 페노페레인. 산성, 중성, 염기성. 빨, 주, 노. 이게 누구야? 메틸오렌지야. 산성, 중성, 염기성. 근데 주황색을 노란색이라고도 표현한 책이 있어. 그 다음 마지막 나온 게 뭐예요? 노, 초, 파. 산성, 중성, 염기성. 화학에서는 산성을 노란색으로 부르는데 생명과학에서는 황색이라고 한단다. 황색. 그럼 파란색은 청색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녹색이라고 하거든? 이거 초록색이라고 해요. 그죠? 그쵸? 그러다가 거기에 보니까 파란색으로 변했다. 무슨 성? 염기성으로 변한 거잖아.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생콩즙을 집어넣었더니 염기성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오줌은 무슨 색깔이었는데? 중성이었단 말이야. 액성으로는. 근데 생콩즙을 집어넣으니까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 한번 볼까요? 3번. 생콩즙 속에 자 누군진 모르지만 이스로 끝났네. 누구예요? 효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레이스에 의해서 요소가 분해되어 뭐가 되었다? 암모니아가 된 거죠. 아 무슨 말입니까? 유레이스는 요소를 분해해서 되돌려 놓는 애예요.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염기성이에요, 여러분. 알았어? 암모니아수 자체가. 그러니까 분명히 오줌 자체는 중성인데 콩즙 속에 있는 유레이스에 의해서 오줌 속에 있는 요소가 암모니아로 분해됨으로 인해서 색깔이 뭘로? 청색으로 바뀐 거예요. 알았죠? 이거 오줌에 뭐가 들어있다? 유레이스가 있구나. 효소가 있어서 요소를 분해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2화예요. 2화. 이건 2화. 알았죠? 간에선 동화가 일어났잖아. 그치? 암모니아가 뭘로? 요소로. 그쵸?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49쪽에 그 그림 보여요? 이거 틀린 사람 정말 댕댕입니다. 댕댕이.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 쉬워서 생명과학을 선택하지 않은 애들도 많죠. 알았죠? 그 박스 몇 개 있나 보세요. 박스가 정확하게 4개 있고요. 아래쪽에 조직세포라고 보이죠? 그럼 너희들은 박스를 잘 봅니다. 박스에 화살표가 들어오는 거 있고 나가는 게 있는데 위에서 들어와서 아래로 나가면 그거 소화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위에서 들어오는 건 영양소예요. 아래로 나가는 건 뭐죠? 음식물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요? 고구마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럼 고구마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라고? 항문. 알겠죠? 화장실에 가면 항문에 힘쓰죠. 그죠? 그런 겁니다. 알겠죠? 이게 소화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 봐요. 그렇게 흡수된 영양소는 순환계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가죠. 자, 오른쪽 위에 박스 보세요. 들어갔다 바로 나오죠? 기체교환. 이게 호흡기의 모습이에요. O2, CO2. 이해 갔죠? 그 다음 맨 밑에 박스는 나가기만 하죠. 배설물이죠. 오줌. 자,
질문. 암모니아는 어디서 요소로 합성된다고요? 박스? 소화기. 알았습니까? 그게 심장을 거쳐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순환계 밑에 조직이 보이죠. 이건 여러분 온몸에 해당돼요. 온몸. 어느 특별한 기관계가 아니라 온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스는 공통점 하나를 꼭 알아두십시오. 세포호흡은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그 박스 전체에서. 그런 거 함정으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알았죠? 어차피 이 박스들의 기본은 뭐다? 세포입니다. 알았죠? 아우, 이쪽 그냥 어려운 거 정말 잘했어요. 자, 페이지 51쪽 가볼까요? 51쪽에 데이터가 2개 떴을 거예요. 그죠? 그거 그냥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봐. 첫 번째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순환계에서 호흡 쪽에 폐동맥, 폐정맥 나온다겠지, 분명히. 그리고 혈액순환에서 우리가 먹던 문맥순환에 해당되는 영양소가 아까 간을 거치고 안 거치고 이런 거 보여줬잖아. 그거 말고도 전체 혈관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신동맥, 신정맥까지 다 포함해서. 맨 먼저 1번부터 봐봐. 왼쪽이 폐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도넛이 있잖아. 도넛. 빨간색, 파란색 도넛. 이 도넛과 폐 관계가 외호흡 관계야. 왼쪽 부분이. 그럼 오른쪽이 뭐라고? 이건 내호흡이야. 그러니까 왼쪽은 우리가 보통 아까 말한 폐하고 누구?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를 말하는 거야. 그지? 근데 오른쪽 모세혈관과 조직세포짜리지. 그러면 그 숫자가 뭐냐는 거야. 760이 기준이야. 알았니? 760 속에 O2는 158을 차지한다는 뜻이야. 그걸 따져보잖아. 21% 나와. 여러분 자연계의 대기 중에 21%가 산소만 알죠. 78%가 질소고. 그죠? 그래서 그 158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 밑에 있는 CO2는 0.3%예요. 0.3%예요. 0.3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0.3%가 아니라 0.3.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0.000 이렇게 내려가요. 여러분 질소가 제일 많고요. CO2고요. 이산화탄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르곤이에요, 여러분. CO2를 되게 적어요. 그 적은 놈 때문에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단위가 mHg라고 써있으니까 동맥혈에 O2가 100이 있다는 얘기는요.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모두 갖고 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옳지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100 정도. 근데 CO2는 얼마예요? 40입니다. 보이죠? 40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밖은 0.3인데 얘는 40이에요. 그럼 이미 폐포 쪽으로 CO2를 내보내다가 혈액이 흐르니까 온 거야, 그냥. 알았니? 자, 100과 40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760 중에 100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40. 나머지 또 있어요. 질소도 있고. 이것들이 조직에 가면, 그 조직 세포는 O2가 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모세혈관은 100이잖아. 그 차만큼 차가 서로 양쪽이 비슷해질 때까지 O2가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CO2는 분압이 얼마나 들어가요? 50에서 60이거든? 그럼 모세혈관은 40이잖아. 그럼 넘어온다는 거죠. 자, 교환량은 누가 더 크다? O2가 큽니다. 훨씬 커요, 교환량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맥혈이라고 하는 것이 대정맥을 따라 올라오는 거죠. 대정맥 속의 정맥혈에는 O2가 40 있고요. CO2가 얼마 있어요? 50 있다. 그럼 이것이 폐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에 도착하면 밖에 158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O2가 있으면 들어와요. 그 얼마까지 만든다? 100까지 만드는 거죠. CO2는요, 나가요. 그래서 60 정도 있던 CO2가 4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분압차, 확산.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런 거 기억해.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혈액순환에서 명심할 건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거다. 동맥이다. 폐를 향해 나가면 폐동맥, 온몸을 향해 나가면 대동맥. 그치? 조심할 거 뭐 있지? 폐동맥, 폐정맥 조심해. 시험에 진짜 잘 나오니까. 폐동맥은 O2 분압이 낮고 CO2 분압이 높은 정맥혈이 흐른다. 됐지? 폐정맥에는 O2 분압이 높고 CO2 분압이 낮은 동맥혈이 흐른다. 시험에 꼭 나온다. 알았어?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온몸으로 막 도는 거 보이지? 대동맥, 대정맥 보이지? 여기에 산소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영양소도 가고 요소도 가고 다 간다는 얘기지. 여긴 아직 신장은 표시 안 해줬어. 신동맥, 신정맥. 그럼 신동맥, 신정맥이 나오면 요소 농도 물어본다. 알았지? 그 폐순환과 온몸 순환이란 말이 왼쪽에 따로 적어놨는데 폐순환은 기체 교환이 목적이고 온몸 순환은 영양소 운반이 목적이야. 알겠니? 자, 넘겨보시고 자, 자료 2를 보세요. 혈액순환과 물질순환 자료 2 보여요? 자료 2에 여러분 기억 보여요? 동그라미 기억? 제일이 뭐예요? 폐동맥이에요. 동그라미 니은 이름 뭐예요? 폐정맥입니다. 누가 깨끗한 피라고? 동그라미 니은이요. 우리 몸의 혈액 중에 제일 깨끗한 피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동그라미 비읍 보여요? 신장 콩팥으로 들어가고 있죠? 신동맥입니다. 신동맥. 심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면 미음은 뭐라고요? 신정맥이라고 불러요. 콩팥에서 나오는 거. 그러면 비읍과 미음이 있으면 뭘 물는다? 요소 농도를 물어봐요. 비읍이 높죠. 알겠습니까? 미음보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의 이름을 각각 쓰세요. 그러면 기역은 폐동맥, 리을은 폐정맥, 디귿은 대정맥, 리을이 뭡니까? 대동맥이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모두 쓰래요. 그러면 동맥혈 흐르는 혈관 쓰면 됩니다. 폐정맥과 대동맥이요. 니은, 리을이 정답이고요. 알겠죠? 여러분 괄호 4번에 혈액에 단위부피당 CO2분의 O2의 양은 이거 무슨 얘기죠? 그냥 깨끗한 게 누가 더 깨끗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묻는다면 누가 많다? 당연히 니은이 많죠. 당연히. 이해 갔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 보이죠? 요소의 양을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누가 더 많다? 비읍이 많은 겁니다. 들어가기 전이. 아셨죠? 오케이? 여러분 미음에 요소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거기도 요소 있어요. 다음 53쪽에 자료 3번 보세요. 왼쪽에 영양소는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를 봤을 때 B에서 암모니아가 나오잖아? 그거 단백질이야. 알았니? 그러면 A가 뭐야? 지방이 되는 거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A 보이지? A. A가 어디로 가면 어디로만 가? 폐로만 가지. 그거 CO2야. 그런데 B는 폐로도 가고 콩팥으로도 가잖니? 그게 물이야. H2. 마지막 C는 누구다? 요소. 문제는 어디서 합성된다? 간. 이런 거지. 시험에 그런 것들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괄호 4번이 그 얘기를 묻는 거야. 밑에 빈출 선택지. 괄호 4번이 그런 걸 묻는 거랍니다. 알겠니? 자, 이제 53쪽으로 와봐. 이 그림처럼 나온다고, 시험에. 니네가 봐야 될 건 가야. 위에서 들어오고 아래에서 나가고 있지? 물질 A가 음식물이고 물질 B가 고구마야. 이해가니? 소화계란 얘기다. 그러면 순환계가 있고 나를 보니까 O2가 들어왔다 CO2가 나가잖아. 기체가. 이거 호흡계. 그 다음에 타는 일반적으로 오줌이 나가잖아. 이거 배설계지. 자, 질문. 가나다 중에 ATP를 생성할 수 있는 데가 어디야? 가나다 중에 ATP 생성이 가능한 거. 전부진마 또 다르게 물어보니까 또 헷갈리네 이것들. 아, 세포 어디서 오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ATP 합성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가나다가 다 답이지. 말 한마디 살짝 바꿨다고 또 지들 취향에 맞는 거 답하고 있네. 야, 4번 봐봐. 대장은 어디에 속해? 대장. 고구마 나오는 곳. 소화계. 저 학문이 배설계라고 하려면 가지고. 야, 대장의 마지막 관문 이름이 학문이셔. 대장 고구마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집에 가서 고구마 찜에다가 배설계. 소화계 이렇게 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작은 거 PP 보면서 배설계. 알았어요? 온몸이 컨닝페이퍼 아니요. 몸을 이용하라고. 넘기세요. 여러분 설마 55쪽의 7번처럼 A가 누군지는 알겠지?
간이지? 자, 이때 봐. B가 뭐냐? 이게 소장이다. 겉으로 돌려 있는 게 소장이다. 안쪽에 있는 게 대장이다. 물론 거기 안에 공장도 있다. 알았냐? 팩토리 이러지 마라. 그 장의 이름이다. 알았지? 12시장 공장 뺀 거야, 애들이. 오른쪽 C가 콩팥이야. 알았어? 그래서 콩팥 옆에 동그랗게 있는 게 누구라고? 콩팥 깔때기. 그리고 오줌관. 밑에 방광. 알았어요? 넘기시고요. 저기 57쪽에 보시면 02번이 있죠. 02번. 그 그래프가 뭘 얘기하냐면 왼쪽 A로 혈액이 들어와서요. 오른쪽 B로 혈액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페포랑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거 웨호흡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CO2는 A 때가 제일 높죠. B로 가면 떨어지죠. 고로 밑에 파란색 화살표가 그게 바로 CO2 분압차를 보여주는 건데 조심할 건 바닥이 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CO2는 어느 세로선을 본다? 오른쪽 세로선을 보라. 맞죠? O2는 왼쪽 세로선을 봐라. 그래서 같은 레벨이 같은 값이 아닌 걸 인지해라. 알았니? 다시 말하면 CO2는 80이었다가 몇으로 준다? 40으로 주는 거야. 40만큼 내보낸 거지. 처음에 80이었다가 O2는 처음에 40이었다 얼마? 100이 된 거죠. 60만큼 받은 거죠. 양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래프. 오케이? 됐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숙제 잘 해오시고요. 선생님한테 야 숙제 나눠줬지? 저거 뭐 보내줬지? 그죠? OMR 카드 줬지? 그래. 숙제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